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읽기 편한 답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실제 답안지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캡처해서 제가 실어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답안지에 비해서 벌써 한눈에 읽기 편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의 점 해서 이 부분은 변호사 시험에서 거의 주어진 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여기서 이 문제는 325조 후단 무죄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무죄가 됐던 부분이죠. 제가 그래서 형사본문서 작성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룰 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25조 후단 무죄를 쓰는 요령으로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왜 증거 능력이 없는지 이유를 밝혀서 써주고, 그 다음에 증명력이 부족한 이유.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서 제가 제시했던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증거와 배치된다, 모순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결국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룰 5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점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바로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룰 5를 알고 있구나, 325조 후단 무죄임을 캐치를 해냈고 그에 기해서 답안을 쓰는 요령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증거 능력이 없는지를 서술한 부분들을 보면 정고소의 법정 진술 중 김갑동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고 그중 5천만 원은 이을남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라는 부분은 왜 증거 능력이 없는 이유를 적어줘야 되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316조 2항 제2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범인 공동피고인 김갑동은 현재 법정에 출석하였으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답안 내용을 불문하고 읽기 편한 답안만 보기로 했었는데요. 내용도 상당히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써 있는 빨간 글자로 써 있는 숫자들은 이 항목에 배점되어 있는 점수들 중에서 이 답안이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2점, 2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고소의 법정 진술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이유를 설치해줬고,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줄여서 피신조서라고 썼는데요. 답안에서 피신조서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시간 관계상 피신조서라고 쓴 것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또 실무에서도 많이 피신조서라고 쓰고 있죠. 더 정확하게는 피의자 신문조서이지만요. 피고인의 경찰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을 줄여서 이제 형소법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줄임말을 쓰는 것도 보통은 용납이 된다기보다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답안이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하 형소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답안의 특성상 그것까지 지적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형소법 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따라 왜 어떤 근거에서 이유가 없는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에요. 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김갑동의 경찰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는 바. 이게 당해 피고인이라면 내용 부인의 취지로 부동의가 아니라 내용 부인을 그냥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요거는 관련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뒤에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죠. 김갑동의 경찰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는 바,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형사기록 보는 법, 증거목록 보는 법에서 관련 판례를 증거 의견을 진술하면서 부동의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관련 판례를 저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형소법 312조 3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한 증거들에 대해서 배척을 하게 되고요. 신빙성 없는 증거, 이제 여기서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신빙성이 부족한 증거,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써놨습니다. 네, 공교롭게 이게 저희 학교 학생이 쓴 답안이라고 반드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목차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부분과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모순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쓰고 그만 생략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 다음에 논리와 경험칙, 상식 이런 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김갑동은 법정에서 진술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경찰 피신조서에서는 이을남이 주도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 피신조서 2회에 와서야 이을남이 주도하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김갑동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서 주요한 증거들의 일관성,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법원, 검찰, 경찰 이런 부분을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인데 한직원이라는 사람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한직원은 피고인 김갑동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직원으로서 김갑동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라고 하여 이렇게 쭉 했는데 실제 송금 내역을 보면 송금 내역은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답안이었습니다. 네.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서 일단 주목할 부분은 읽기에 편한 답안이라는 겁니다. 네, 적절하게 이렇게 칸을 띄어서 쓰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목을 적절하게 이렇게 달아줌으로써 논리적인 답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 룰에서 얘기하는 룰 5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325조 후단 무죄를 달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룰로서 제가 격상을 시켜놨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지요. 자, 어떻습니까? 훨씬 눈과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답안의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게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내용까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의도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씨를 잘 쓰라는 게 아니죠. 명필처럼 편하게 쓰자, 읽기 편하게 쓰자는 것입니다. 그건 채점자 입장이 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칸을 띄워주고 있는 점도 눈여겨서 보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안지가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띄어쓰기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 8매의 답안지가 주어지는데 채점을 하다 보면 보통 5매에서 5장에서 6장 정도의 답안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6장 정도를 쓸 수 있으면 평균 이상의 답안이 됩니다. 그렇다고 5장이나 6장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판례 읽기는 물론이고 이 쓰기 연습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이핑으로 답안지 쓰는 것이 이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손으로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익숙한 필기구도 만들어 놓고 필기구도 이제 자기에게 맞는 것을 마련을 해서 쓰는 연습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머릿속에서는 쓸 수 있지만 손으로 쓸 수 없는 것은 결국 채점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명심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론 강의는 어느 정도 끝부분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더 공부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강의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을 3학년 학생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됐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소박하게는 그저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대한 몇 가지 팁이라도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부터 크게는 법 공부, 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나아가 형사 법문서 작성에 많은 도움, 특히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참작을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더욱 알찬 내용이 되도록 계속 다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이나 강의한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어떤 의견이라도 있으시면 좋습니다. 주저없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검토 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 당부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괜찮게 하자 이런 말인데요. 잘못 이해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말이고 또 제대로 이해하면 약이 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해내는 일이다. 그리고 법률가가 되려면 어차피 통과해야 되는 길이다. 이런 조금 마음을 가지시고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요. 이제 중요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졸업시험과 이제 변호사 시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필요 이상으로 긴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몸과 마음은 항상 그렇게 긴장이 되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시험에서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남들이 하는 정도까지는 나도 해보자. 이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묵묵하게 공부와 시험에 임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주변도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안도 그렇게 뭐 완벽하다거나 그런 강의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기재례 같은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이 형식재판 사유로서 결론이 나는지 또 실체재판 사유로서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형식재판은 특히 관할 위반, 그렇죠? 공소기각, 면소 판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유들에 해당할 때 어떤 결론, 어떻게 써줘야 되는 것인지 기재례 같은 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요. 그 사유별로 또 기재례가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기출 문제나 이런 것을 풀어보면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려고 사실은 하고 있었던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체 재판, 무죄나 유죄의 경우에도 특히 325조 전담무죄나 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는 어떻게 쓰는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룰 5로 공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역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대면 강의로 진행이 된다면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반 정도 문제를 풀어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강평을 하는 방향으로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첨삭을 하고 강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까지 비대면 강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또 문제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 학기 전체가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질 염려도 지금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계속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프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가 계속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면 기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 자료로 이 책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중요한 자료들을 적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선호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책을 속에서 예를 들면 성균관대 노수환 교수님의 핵심 형사 기록이라든지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정혜진 변호사라고 있죠. 정혜진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형사법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학원이라고 할까요? 학원 교재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원 교재라고 해서 배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좋고 훌륭하다면 제가 특별히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책도 본인에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런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대면 강의가 계속될 경우 줌을 통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까 당부드린 대로 너무 긴장과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임해주시고 나아가서 졸업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